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서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문화 배경의 이해와 관련된 마이크로러닝 리더십을 담당한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역사 속에서 놀이의 역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요즘 K 역사, K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인의 열광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과거 역사 속에서 어떠한 놀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시대별 특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궁금한 역사 속 그리고 예술 속 Y에서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그리고 문화 배경의 이해를 살펴보면요. 특히 고조선 시대에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는데요. 흔히 고조선 시대 때 지어진 공무도화가라고 알려진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찌할꼬 라고 해서 이때는 아직까지 훈민정음 한글 창제 이전이잖아요. 따라서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하라고 하는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조선에 흔히 이제 이 강이나 바닷가에 이렇게 배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실어 나르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들을 진졸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조선, 바로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의 진졸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이 이 공무도화가를 지었는데요. 광리자고가 새벽에 일어나서 배를 저어 가는데 머리가 흰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리병을 들고 어지러이 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뒤쫓아 외치며 막았으나 다다르기도 전에 그 사람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 이에 그의 아내는 옆에 있는 사진자료에 나와 있는 게 서양의 하프처럼 생긴 공후라고 하는 건데요. 공후를 타며 공무도화의 노래를 지으니 그 소리는 심히 구슬펐다. 그의 아내는 노래가 끝나자 스스로 몸을 바로 물에 던져서 죽었다. 광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들려주니 여옥이 슬퍼하며 곧 공으로 그 소리를 본받아 타니 듣는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여옥은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웅에게 전하니 일컬어 공우인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문화 배경을 살펴보면요. 삼국시대는 불교를 빼놓고 삼국시대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고구려는 중국 전진을 통해서 4세기에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백제는 중국 동진을 통해서 4세기에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라는 1세기 동안, 즉 100여 년 동안 민간에서 전승되던 불교를 법흥왕 통치 시기 때 옆에 나와 있는 2차돈 순교비에 나와 있는 대로 2차돈을 순교시키고 거기서 2차돈이 목이 떨어지니까 흰 피가 나오고 꽃으로 된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문화 배경의 이해를 살펴보면요. 먼저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여러 사상 중에서 도교 사상이 있거든요. 도교 사상이 나타나 있는 백제의 바로 여가문화, 놀이문화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위에 있는 사진자료는 백제 금동 대향로입니다. 그런데 이때 새겨져 있는 각종 내용이 신선들이 살고 있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신선세계 무릉도원을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백제금도 대향로처럼 향을 피우는 도구를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든 것이 당시에 이제 백제의 도교문화라고 바로 볼 수 있고요. 또 가운데 있는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백제에는 산수무늬 벽돌이 있는데 이 산수무늬가 당시에 신선들이 살고 있는 무릉도원 세계를 새겨넣은 것 같습니다. 또한 바로 그 옆에 있는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요. 당시에 백제 무령왕은 자신의 무덤을 쓸 때
토지 신에게 이 무덤을 내가 돈 주고 사노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비석에 남기거든요. 이것도 도교 사상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돈 1만 매 1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상기의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 천성천하의 2천석에 여러 관리에게 문의하여 남서 방향의 토지를 매입하여 능묘를 만들었기에 문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삼으니 율령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문화 배경의 이해를 살펴보면요. 고려는 불교의 국가잖아요. 특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크게 미륵불, 미륵신앙을 크게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파주 용밀이 마애불 2명의 부처님이 서 있다. 그래서 이불입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걸 통해서 고려 향도 혹은 매향비의 어떤 당시의 어떤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려 농민 공동체의 조직의 대표는 불교 신앙 조직인 향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향도는 매향 행위를 했는데요. 매향은 불교 신앙의 하나로 만에 하나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이를 통해서 미륵을 만나서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을 매향활동이라고 바로 표현을 하면서 당시 고려 시기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라든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자신만의 어떤 하나의 문화로 여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 고려시대 때 유교, 불교, 도교가 성행을 했는데요. 마애불, 즉 부처님, 미륵부처님을 숭배를 하고 또 도교에서 특히 이 복숭아가 늙지도 죽지도 않은 안티에이징의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요. 불로장생과 현세 구복을 추구하고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청자로 만든 이렇게 복숭아 꽃을 들고 있는 신선을 바로 만드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놀이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조선 전기 사림의 진출과 건축 예술을 통해서 K의 역사 문화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원은 주로 아주 유명한 선비가 있는 명유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선비가 바로 이 후배의 선비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의 연고지에 설립됐습니다. 이 서원은 그 지방의 양반자제를 교육하는 일정 부분 사립학교의 기능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 서원교육은 개개인별 맨투맨식으로 문답식 교수 방법, 마치 하브루타식으로 해서 문답식 교수 방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개인 중심 교수 방법이었고 어느 계절에 수업을 하냐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 교과목을 변경하면서 학생들을 배려하고 또 그들의 유교 문화 놀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향음주례라고 해서요. 조선시대에 향촌의 선비나 유생이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된 손님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하는 의례행 행위가 유교문화와 우리의 놀이문화 그리고 특히 선현을 높이고 또 자기보다 연장자를 높이는 즉 어진이를 존중하고 노인을 복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사로 향음주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전기 음악 예술을 살펴보면요. 조선시대 때는 음악을 백성을 다스리고 교육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교화라고 하거든요. 교화하는 수단으로 여겼고 국가의 각종 의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박연에게 악기를 개량하게 하고 여민락 등 바로 악곡에 관련된 소리의 장단,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곡과 바로 악보를 정리하기 위해서 악을 체계함으로써 조선 시기 때 악이 궁중음악으로 크게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우리 문화 예술 놀이 그리고 역사 문화 배경은 K의 역사 문화 배경으로 이어지게 되는 배경으로는요. 진경산수화가 있습니다. 진경산수화는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
회화의 토착화를 이루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중국의 산이라든가 중국의 소를 그렸거든요. 그런데 17세기 영조정조 시기 때의 진경산수화 시기 때부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상승되면서 우리 고유의 정서, 자연을 표현하려고 하는 예술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김홍도는 산수화, 기록화, 신선도, 풍속화를 그렸고요. 또 김홍도는 정감 어린 풍속화를 통해서 박가리, 추수, 씨름, 서당, 특히 옆에는 춤추는 어린아이라 그래서 무동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묘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윤복은 풍속화가로 주로 양반과 부녀자의 생활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일반인들이 물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민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둑을 쫓거나 혹은 굉장히 우리 집안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까치를 길조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길조인 까치와 그리고 도둑이나 질병을 쫓기 위한 호랑이 이런 것들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일반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남는 여벽에 해당되는 벽이라든가 공간에 그려넣기 시작한 것이 민화입니다. 즉 민화는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것으로서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서 소원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면서 소박한 정서를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도정치 시기 때는요, 옆에 있는 분이 당시 순조의 아드님이셨던 효명세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이 사순년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잔을 바치면서 크게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을 통해서 세도정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효명세자는 부모에 대한 효를 나타냈고 또 부모에게 올리는 시, 이런 어떤 진찬시와 더불어서 글과 춤을 좋아해서 직접 무용이 옆에 사진 자료에 나와 있죠. 봄날의 앵무새 같은 춘행전을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근현대 문화와 예술 변화에서 문예의 새 경향으로는 음악과 미술 분야에 서양식 예술 기법이 도입되었고 특히 연극 부분에서 신극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지면서 우리의 K 역사 문화의 배경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어연구와 한글 보급에서는 1921년 조선어 연구회에서 국어 연구를 본격화하고 한글 연구 강습회에 한글을 보급하면서 한글 기념일을 각야, 거겨, 고교, 구규로 시작하는 각야날을 제정을 해서 우리말 쓰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931년에 조선어 학회로 확대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제정을 바로 강조했기 때문에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간주하고 관련된 인사를 체포해서 해산시켜서 이것이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국학운동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제강점기 예술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봉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시대적 과제를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계에서 나홍규가 강렬한 민족의식을 반영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가 1926년 만든 아리랑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아픔을 그린 예술 작품으로서 오늘날 K 역사 문화 배경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마이크로러닝 리더십 놀이의 역사를 통한 K 역사 문화 배경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